그래서 단순히 그냥 AR 즐긴다, VR 기기 즐긴다, 그냥 즐겁다, 신기하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에서 이 VR AR 기기를 가져왔을 때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험을 AR VR 기기가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밑밥으로서 지금 쿼츠라는 애플의 AI 건강 헬스케어 관리 서비스를 게시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에서 신규 AI를 출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 헬스케어 얘기하면은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곧 나올 애플의 VR 기기 리얼리티 프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애플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서포팅하는 이러한 코칭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알아서 운동을 하게끔 하고 사용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잘 잘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거는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월 구독제죠. 구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플 워치와 함께 아이폰과 연동하는 거는 기본으로 될 거고, 애플이 워낙 유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헬스 정보들을 통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건강 관리가 되는 코칭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원래 애플 CEO 팀 쿡의 경우에는 매번 이 WWDC라든가 아니면 애플 이벤트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이 헬스케어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쿼츠라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프라이베이트하게 수집을 하고 있고, 이거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학습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걸 실제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운동을 언제 했나니 아니면 뭐 몇 킬로를 뛰었냐니 이러한 정보는 당연하게 지원을 할 것이고,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에 나올 리얼리티 프로, 그러니까 VR AR 헤드셋이죠. 이 헤드셋에 나오는 정보까지 포함해서 무드 트래커, 그러니까 기분을 계속 추적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명상 서비스까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하죠. 바늘 이렇게 꽂지 않더라도 혈당을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 구독 서비스는 업계에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걸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24시간 시간 제약 관계없이 AI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 되겠죠. 또 워낙 애플 생태계가 견고하다 보니까 애플 워치부터 아이팟, 아이폰, 그리고 향후에 나올 AR, VR 기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이 AI 모델을 통해 진짜 실효성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강점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월 구독이면 또 돈 버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가 된다라는 체감을 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헬스케어 중심으로 구독을 할 의사를 밝힐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플같이 어마어마한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교한 관리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충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딱 개인화되어 있는 그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단순히 개인화에서 넘어서서 그 개인이 하루 종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코칭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면은 잠 못 자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하라라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 상당히 신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AR, VR 기기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캐스트 2, 메타캐스트 프로를 내놓으면서, 물론 지금 시장은 70% 이상을 이 메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R, VR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작죠. 그런데 다가올 6월에 WWDC에서 애플이 이 AR, VR 기기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리얼리티 프로가 될 거다, OS 이름은 XR OS가 될 거다, 굉장히 이제 상호 출원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미 스펙도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WWDC의 발표가 나고 나면은 다시 스펙을 제가 자세히 정리하면서 그 스펙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다뤄볼 시간을 가지긴 할 건데요. 우선 기존에 있는 아이폰이나 맥북과 같은 그런 기기들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은, 일단 메타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XR2 젠 1이 들어갔고, 램도 이제 충분하게 들어갔지만 또 안드로이드 기반이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제일 큰 게 바로 이 무게 722g이나 됩니다.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품 나온 게 200에서 300g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중량 개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무겁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내장형 배터리로 해서 무게 자체를 200g대에서 마지막에는 100g대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M2 칩이 이제 2개 들어간다, 뭐 1개 들어간다, 결국은 이제 A 바이오닉 칩 시리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성능 M2 칩이 들어감으로써 양쪽 렌즈 4K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로 구성된 이 4K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빵빵한 프로세싱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다가 눈에 딱 갖다 붙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PPI 자체를 3000 PPI 이상으로 해서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가까이서 보는데 이 픽셀들이 보이지 않게끔 굉장히 조밀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이제 그 끈 부분, 요 끈 부분도
이 메쉬 타입을 해가지고 착용감을 또 극대화시켰다고 하고요. 바짝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잘 볼 수가 없지만 마그네틱이 달린 도수 렌즈를 탁탁 넣어서 이제 공간감을 최대한 줄여서 완전 딱 붙여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니까 메타캐스트가 이제 시야각이 106도거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120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딱 착용했을 때에 전체 시야각을 쫙 다 커버를 하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애플 생태계를 그대로 AR, VR 기기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일단 10개가 넘고요. 외부의 카메라를 보임으로 인해서 외부를 이제 관통하는 수루 카메라. 요 개념은 사실 뭐 메타에서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객체를 VR 혹은 AR로 객체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믹스처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에 이제 눈을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시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에 보여야 하는 객체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 다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메타는 이제 컨트롤러가 2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손에 쥐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대신에 하부에 카메라를 비춰서 이제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제스처를 파악하는 부분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트래킹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집 안에서도 안방에 있을 때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또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딱 쳐내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이걸 착용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중량이 100g대나 200g이 되면은 훨씬 더 사용성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관측이 있죠. 이게 첫 번째 강점이 되겠죠. AR, VR에 이제 맥OS, 맥 생태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는 점. 화면이 모든 게 다 연동되고 에어드랍이라든가 내가 여기서 맥에서 하고 있던 거를 요거 끼면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점들. 멀티 윈도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용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은 이미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강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쿼츠라는 AI 모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게 애플 워치뿐만 아니라 이 AR, VR 기기에 상당히 큰 강점으로 가져갈 것이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드 트래커라고 해서 감정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또 감정을 읽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에어팟을 비롯해서 애플 워치뿐만이 아니라 AR, VR 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헬스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관자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이제 동공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트래킹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AR 기기를 활용해서 명상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킬러 앱으로서 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원래 이제 이때 되면은 이제 약을 먹으세요, 알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복약을 트래킹하는 기능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어떤 트래킹뿐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앱을 사용해서 명상 앱을 지원을 할 거니까 진짜 몰입감 높게 이 AR, VR 기기를 착용하고 명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다양한 이 헬스 신호들, 이것들이 다 이제 모아져서 애플 유저들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이제 바늘로 꽂고 이렇게 해서 뭐 맥박 재고 그다음에 혈당까지 재는 것이 바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죠. 비침 수적 방법으로 혈당 모니터링을 가능하니까 이게 건강에 크리티컬 하신 분들은 정말 이 기기가 의료기기처럼 효용성 있게 동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시장이 또 발굴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AR 즐긴다, VR 기기 즐긴다, 그냥 즐겁다, 신기하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에서 이 VR, AR 기기를 가져왔을 때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험을 AR, VR 기기가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밑밥으로서 지금 쿼츠라는 애플의 AI 건강 헬스케어 관리 서비스를 게시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직은 애플 아케이드라는 이제 게임 전용 서비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이런 거에 대한 효용이 아직은 작지만도 일찍이 요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애플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플 TV 플러스에는 이미 시즌 패스라고 해서 프라이데이 나잇 베이스볼,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 이러한 라이브 스포츠 관련한 콘텐츠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포츠 가상현실 회사인 넥스트 VR을 또 인수를 했죠. 이렇게 첫 번째는 애플 생태계, 두 번째는 건강 관리, 세 번째는 애플 TV와 애플 아케이드에서 확장된 AR, VR 게임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맞춰서 최종 $3,000짜리 헤드셋,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이죠. 이런 것들을 3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차별화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절대반지, 애플 릭이라는 게 손에 꽂히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에 대한 모션 트래킹도 가능할 거고, 손가락을 통해서 얻는 다양한 헬스케어 정보들까지 포함한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센싱하는 부분들, PPG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는 방식들은 다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AI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트릭 AI, 데이터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모델은 진짜 정교할 대로 정교한 만큼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AI 모델을 좀 더 개선해서 얻는 이득보다 데이터 자체가 더 중요한 관점이 됐다라는 거죠. 애플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차단하면서 페이스북이 이제 딱 꺾였잖아요. 다시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점차 이러한 쪽으로 자기들의 개인정보, 유저들의 헬스케어 정보까지 다 가져오게 된다면은 결국 데이터 센트릭 AI 기준으로 더 쓸만한 정보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점,
이걸 통해서 애플이 헬스케어 사업을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AI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점에서 뭐 또 시시하게 GPT도 아니고 언어 모델도 아니고 이런 거 왜 하냐, 별로 효과 없네, 상대적으로 뭔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 자체는 AR, VR 기기, 애플 워치 그리고 피트니스 플러스 앱을 통해서 명상을 더불어서 개인적인 건강을 코칭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향후 AR, VR 기기, 애플 워치 그리고 애플 링까지 굉장히 다양한 애플 생태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팀 쿡이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애플의 헬스케어에 대한 진심이 어떻게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발현되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